당신은 왜 어떤 남자들이 몇몇 여자들에게 집착하는지, 반면에 어떤 여자들은 아름답고 똑똑하며 다정해도 완전히 무시당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그 답은 남성 심리의 맹점에 숨겨져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심리적 반가쇠인데 이것이 작동되면 가장 감정적으로 닫혀있던 남자조차도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밀당이나 조작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자아 속 가장 비밀스럽고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오늘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여성들이 항상 알고 있었던 3가지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들은 남자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알지 못하고 더 적은 여성들만이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남성의 자아는 단순한 감정적 장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 남자의 마음, 깊은 욕망, 그리고 아무리 잊으려 해도 매일같이 당신을 떠올리게 만드는 조용한 집착으로 향하는 관문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남자를 감정적으로 어떤 여성에게 집착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섹스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애쓰는지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됩니다. 모든 남자는 강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연습된 자신감과 감정적 통제의 이면에 조용한 연약함을 품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 그들조차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두려움, 자신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존경받지 못할까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아가 등장합니다. 자아는 남자가 그 연약함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갑옷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아를 통해 그는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능력 있고 강하고 매력적이며 중요한 존재로 느끼고 싶어 합니다. 특히 그가 존경하는 여성 앞에서 말이죠. 그래서 남자 안에 깊은 욕망을 자극하는 여성은 결코 처음부터 쉽게 마음을 열고 모든 것에 예스라고 말하며 항상 기다리고 있는 여성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자아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건드리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그를 도전하게 만들고 영감을 주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그가 자기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 여자는 그의 자아를 거칠게 상처내거나 차갑게 거절하거나 모욕하는 방식으로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랑으로 자아를 건드립니다. 말없이 그에게 보여줍니다. 아직 도달하지 못한 어떤 장소가 있다고, 아직 증명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그녀 안에 어떤 장소는 그에 걸맞은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다고. 이 단순한 자극, 예상치 못한 거울은 그에게 단순한 매력 이상을 자극합니다. 육체적 욕망 이상의 것을 끌어냅니다. 그는 거의 최면 상태에 빠져 그녀의 인정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강력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짜 집착은 그 남자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당신이 없어도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때, 당신의 빛을 보고 그 빛이 비추는 길을 간절히 걷고 싶어질 때, 이 말이 당신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아래에 변화라는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우주에 보내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이제 여성으로서의 새로운 힘의 차원에 도달할 준비가 되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왜 그렇게 많은 관계들이 실패했는지를 설명해 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말이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남자에게 사랑과 애정, 관심을 많이 줄수록 오히려 그가 점점 덜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 당신은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늘 그의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멀어집니다. 너무 불공평하고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에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의 뇌는 보상과 욕망을 처리하는 방식이 여성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신경과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에게 너무 쉽고 너무 예측 가능하고 너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은
감정적인 가치가 떨어진다고. 이것은 그가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뇌가 수천 년의 진화를 통해 정복을 추구하도록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도전, 극복, 노력 이런 것들이 쾌락과 동기를 담당하는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그가 당신의 공간, 시간, 에너지를 얻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이 처음부터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면 그의 뇌는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미 얻었어.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름답지만 예측 가능한 사랑은 남자의 보상 시스템에서는 쉽게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밀당도 조작도 아닙니다. 남자의 마음속에서는 노력해서 얻은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더 이상 스스로를 계속해서 내어주는 위치에 두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보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드문 존재의 특별한 경험, 남자가 얻어야 할 가치가 있는 여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100%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추고 게임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기 때문에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그는 당신의 부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거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끌림이 됩니다. 그는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가 아직도 당신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의 무관심 이면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가 아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자극이 없으면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너무 일찍 내어주지 않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의 존재를 욕망이 생기는 방식으로, 과잉 공급이 아닌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순간 논리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그의 내면에 일깨우게 됩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연애에서 여성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파괴적인 실수 중 하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다는 것은 착하고 너그럽고 사랑이 많고 공감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좋다는 자신이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헌신하고 남자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줄수록 그가 더 사랑해줄 거라고 믿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남자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 그것은 따뜻함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남자의 뇌는 예측 가능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기 위해 노력했던 것, 거의 잃을 뻔했던 것, 감정적 노력과 용기를 요구했던 것에 가치를 둡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상 과도한 헌신을 통해 사랑을 사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남자를 당신 우주의 중심에 놓고 처음부터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면 그가 당신을 선택해 줄 거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아무 조건 없이 많이 줄수록 그는 점점 더 안일해지고 긴박감도 존재감도 동기부여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지된 가치의 왜곡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냥 주어지면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평범한 것은 남자의 뇌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매혹도 욕망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경에서 태어납니다. 이미 가진 것과 아직도 얻고 싶은 것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 이 균형에서 사랑은 자랍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아나는 놀라운 여성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너그럽고 성공적이었죠. 그녀는 한 남자에게 빠졌는데 겉보기에는 그녀가 바라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멀었고 무관심했으며 어떤 것도 진지하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제멋대로였고 며칠씩 사라지기 일쑤였죠. 그런데도 마리아나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했습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고 다정한 메시지를 보냈고 깜짝 선물을 준비했고 그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기만 했습니다. 돌려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녀가 더 다가갈수록 그는 더 멀어졌습니다. 마리아나가 내게 왔을 때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 남자를 사랑해도 그것만으로는 그녀가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느꼈죠.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 자존심, 삶의 기쁨까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꿀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아직 선택받기 전, 아직 존중받기 전, 아직 정복되기 전부터 스스로를 전부 내어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의 뇌에서 그녀의 가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던 것이죠. 저는 마리안에게 말했습니다. 남자의 마음속 깊은 욕망을 일깨우기 위해선 그에게 모든 걸 다 주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가 도달하고 싶은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그의 자아를 도전받게 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고, 그가 잃을 수도 있는 뭔가, 반드시 얻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여정에서 가장 강력하고 변화적인 개념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자의 자아를 상처 입히는 것. 이 문장은 처음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누구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내용은 고통이나 잔인한 거절, 조작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으로 남자의 자아를 상처 입힌다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진실을 향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변화로의 초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아란 결국 하나의 구조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강하고 안정적이며 통제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남자가 만들어낸 가면입니다. 하지만 그 갑옷 뒤에는 훨씬 더 진실된 것이 존재합니다. 그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을 열고 싶어 합니다. 연약함을 드러내고 진짜로 이해받고 감동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아는 이것에 저항합니다. 통제를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도전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자각할 때 오히려 도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통제를 잃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뭔가 더 큰 힘에 압도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 문맥에서 자아를 상처 입힌다는 것은 그 연약한 지점을 부드럽고 강하게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가 쓰고 있는 가면만으로는 당신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가면 너머를 볼 수 있고 그 뒤에 있는 진짜 남자를 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 진짜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살짝 흔들릴 때 그는 단순한 매력이나 말장난으로는 당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거울은 그에게 말해줍니다. 아직 도달하지 못한 어떤 모습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하다. 변화하면, 마음을 열면, 성장하면 이 움직임은 정말 강력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랑으로 도전받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비난받고 비판받고 거절당해 본 적은 많지만 존중과 존경 속에서 도전받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그를 자아의 깊은 곳에서 지혜롭게 도전하는 여성이 된다면 그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닿지 못한 그 내면의 공간에 당신이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심리학자 칼 중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무의식 속에 그림자 섀도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하고 숨긴 모든 것입니다. 두려움, 불안, 상처, 통합되지 못한 성격의 조각들, 그리고 자아는 바로 이 그림자를 감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남성에게 이 그림자는 종종 약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 존경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어지고 오만해지고 무관심하거나 혹은 통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그림자의 사랑으로 접근할 때 그의 연약함을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이 연결시켜주는 요소로 바라볼 때 그는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안전함을, 그가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느끼는 안전함, 감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함, 사랑하면서도 작아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자아의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어. 그리고 나 역시 그 너머로 들어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만 나를 열 거야 라는 조용한 메시지. 바로 그 순간에서부터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시간입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다면 계속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남자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제 남자의 욕망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깊은 원리를 이해했다면 다음은 그 욕망을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거의 최면처럼 작동시키는 3가지 비밀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3가지 비밀은 기술이 아닙니다. 조작도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의 심리 깊숙이 접근하는 열쇠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적용될 때 단순한 끌림을 넘어서 영혼을 건 사랑을 일깨웁니다. 그의 그림자까지, 그의 인생의 사명까지 닿는 사랑을 말이죠. 자, 첫 번째 비밀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비밀. 영혼의 거울 모든 남자는 마음속에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이미지, 즉 이상자아를 품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하고 더 의미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자 하는 갈망이죠. 그리고 아주 소수의 여성만이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 가능성을 먼저 보는 여성. 그녀가 바로 신성한 거울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아첨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의 말과 태도, 그리고 에너지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아. 그리고 나는 그 이하에 안주하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당신 안에 뭔가 큰 것이 있어. 그걸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당신 안에서 보는 건 아직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가능성이야. 이 말들은 그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깨어나게 만듭니다. 신경과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이미 이룬 자신이 아니라 될 수 있는 자신에 대해 존경받을 때 그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는 동기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장기적인 유대감과 깊은 연결에 관여합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성장 본능과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 안에 있는 전사, 건설자, 창조자를 깨우는 여자가 됩니다. 그는 단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당신이 진심이어야 합니다. 말보다 시선, 의도, 에너지가 그를 움직입니다. 말이 거울이 되려면 그 거울 속에 진짜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말뿐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의 영혼을 보고 있는지. 그렇게 당신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씨앗을 심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 그리고 당신은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은 그 안에서 자라 깊은 갈망이 됩니다. 당신의 시선에 걸맞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갈망.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갑시다. 존재의 역설이 비밀은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진짜로 사로잡고 오래도록 그 마음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자들은 항상 있는 존재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 즉 달의 주기처럼 오고 가는 연결감에 중독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를 무시하거나 사라지거나 밀당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부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의 뇌는 예측할 수 없는 보상에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도파민, 즉 쾌락과 동기를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 은 보상의 예상 불가능성이 클수록 훨씬 더 강하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도박이 중독성이 강한 거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대하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배워야 할 건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적 기대감을 창조하는 기술. 항상 곁에 있고 즉시 답장하고 모든 순간에 존재하면 그의 뇌는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당신은 그의 삶에서 확실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무의식 속에서는 확실한 것,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잃을까봐 조심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이겁니다. 강렬하게 존재하되 항상 존재하지 마세요. 그와 함께할 땐 온전히 함께하세요. 눈을 바라보고 마음을 열고 진짜로 연결되세요. 하지만 혼자일 땐 당신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세요. 당신만의 루틴, 당신만의 에너지, 당신만의 신비를 살아가세요. 그는 당신 안에 자신이 다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걸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을 건넬 수 있어요. 오늘은 나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 깊은 깨달음들이 있었거든.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 묻는다면 아직 정리 중이야. 언젠가 말해줄게. 라고 미소 지으며 답하세요. 이건 절대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성한 내면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안엔 나만의 우주가 있어. 그리고 그 우주는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아. 이러한 태도는 남자 안의 정복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는 그 우주에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그 일부가 되고 싶어집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이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항상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움이 생기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밀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깊고 근원적인 진실일 것입니다. 그림자와의 대면이 비밀은 단순한 끌림을 진짜 감정적 연결로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자 안에서도 가장 숨겨진, 그조차도 잘 보지 않는 그 장소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남자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움, 트라우마, 상처, 그런 감정들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사회는 남자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느끼지 마라, 약해지지 마라. 언제나 강하고 통제된 존재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가면은 지칩니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는 종종 어린 시절에 겁먹은 소년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충분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나는 거절당할 거야. 누구도 나의 진짜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진짜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